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전저점을 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직으로 더 급락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 되면 손절매해야 될까요? 아니면 차익을 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의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저는요, 다시 한번 더, 다음 주에는 분명히 반등이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바로 실리콘 디코드, 트럼프 중국의 H208자, 안보 빗장 풀고 실리를 챙기나라는 건데, 이 기사 내용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는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을 때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최신 블랙웰을 막고 수출을 막는다. 이게 뭐냐면 이 블랙웰 다음에 나올 게 이제 루빈이지 않습니까? 자, 블랙웰의 수출은 막는다. 그러나 구형 H200은 허용한다. 즉, 이 무슨 뜻이냐? 젠슨왕의 로비가 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내용을 이따 같이 볼 텐데요. 좀 종합해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매출의 15%를 맞아요. 뱉어라. 그러면 이 부분에 구형 가속기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는 코멘트를 했다는 거죠. 사실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봤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는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도화선이 되면서 다음 주에 분명 우리는 단기적인 반등을 분명히 꾀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의 연준 의사들의 발언 하나하나만으로도 시장에 돈이 부족한 시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예요? 이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도 주가가 상승 나왔다가 하락, 상승 나왔다가 하락. 자, 미국 시장도 역시나 지금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도 역시나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 구간에 위치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샌디스크의 주가도 역시나 맞아요. 이렇게 해서 뚫어냈지만 이렇게 해서 급락이 나오는 과정은 결국은 미국 시장에는 지금 돈이 부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이 돌지 않으니 양적완화,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돈이 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무엇을 한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12월까지는 변동성 있는 시장이 분명히 연출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이제까지는 이제 어떻게 했죠? 긴 호흡으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의 일정 부분의 이 변동성 삼성전자가 뭐 이틀 만에 10% 이제 저점을 찍고 15%씩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우리는 분명 단기적인 대응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한 분이라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자, 댓글론요. 댓글론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파이팅.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죠? 시장에 대응을 해야죠.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맨 생활했고요. 최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 외국인들의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부분. 이들은 파생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주식수를 늘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주식수를 줄이는 과정도 실제로 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3조 원을 팔아 제끼면서 무엇을 한다? 개인들의 투매를 이끌어내고 마지막에 실제로 이 부분이죠. 계속적으로 이 선물 매도 과정을 통하다가 마지막에 뚝 들어온 다음에 나는 시장의 반등에 분명 뭐하다? 베팅하겠다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는 탈탈탈 털어버린다는 건데 이 900만 주 매도했다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들은 매도 이후에도 다시 수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왜? 엄청나게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을 어차피 지금 박스권 이 부분에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이들은 장난질을 하면서 분명히 무엇을 하고 있다? 과거에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환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부터 다음 주는 반등이 온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단기 반등에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고 싶은데
자, 제가 이게 13일 전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11월 19일자에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단독 모두가 속은 걸 수도 있는데 단기 반등은 분명 나올 것이다. 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97,500원 요 부분이었죠.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틀 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근데 급등하는 이유가 뭐였죠? 셧다운이 해제되는 기대감 때문에, 그죠? 셧다운의 해제감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맞아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확정되니까 다시 내려온 거죠. 근데 제가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요때 또 한번 나올 겁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영상 가볍게 볼 텐데요. 자, 영상 끊지 마시고 가볍게 볼게요. 타짜안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후 4시 28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요. 자, 이때 코스피 시장부터 시작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난질하는 부분, 그죠? 자, 그리고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AMD라는 주가와 그리고 뭐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블랙웰이라는 장비가 이제 이 신규 발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HBM이 들어간다. 이 이슈가 지금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얘가 실제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 가속기에 대한 주문을 한 거죠. 엔비디아의 고객사가 바로 샘 올트먼이었는데 얘가 얘 말고 얘한테 주문한 거죠. 근데 얘는 지분을 줘버리는 행위를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거품론은 말도 안 된다는 걸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락한 종목을 보게 되면 얘는 자, 여기서 하락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AMD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둘만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 이해됐어요? 자, 같이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지금 여러분들이 왜 빠졌는지를 알게 되면 풀려나갈 때는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갈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자, 볼게요. 자, 얘도 지금 하락폭이 크죠?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안 빠진 것도 있어. 뭐냐? 샌디스크. 오히려 이렇게 맞아요.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최고가로 끝났죠. 자, 그리고 반도체의 거품론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 안 좋다고 해야 되는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볼게요. 얘는 보게 되면 어떠세요? 이런 그림이 아니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딱 봤어요. 제가 주말 사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았고 질문이 많아서 자, 삼성전자가 왜 SK 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에 제한이 되고 반등 없이 오히려 낙폭을 크게 받는가? 이게 이거더라고요. 중국이에요,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뭐예요? 야, 가속기 중국 주지 마. 그리고요, 반도체 제한을 해버렸죠, 수출 제한. 이게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만나서 해결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자, 하이닉스의 이 그 반도체 향은요 대부분 어디를 향할까요? 미국을 향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미국 자 이때 이야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의 향이 강한 부분, 즉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라고 하니까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도 이 샌디스크는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냐 단기적으로.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도 미리부터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갈 거다. 근데 SK 하이닉스처럼 더 꼬라박을 거라고 했죠 얘가. 왜 그랬죠? 이 둘은 중국향 매출이 없음에 반등을 주는 거지만 꼬라박을 때는 더 꼬라박는다. 근데 지금 잘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실 뚫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매물다가 지금 이렇게 때려 맞은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가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엔비디아, AMD는 바로 뭐죠? 맞아요.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는 이 부분 때문에 빠진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도 SK 하이닉스의 주가보다 더 강했던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 파운드리 회사라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서 약했던 부분은 중국의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엇이죠? 이 정책 때문에 AMD와 엔비디아 두 가지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직격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여러분께
셧다운 관련된 부분이 해제되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 분명히 준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의 반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단기적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바로 이 카드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힘을 불어들이는 신호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인생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파이팅. 아들 녀석한테도 말하는 건데 파이팅. 아니 시장 이렇게 하락하고요. 어렵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은 뭐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우리는 삼성전자 현재의 구간대에서는 사실 위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되돌림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이 58,000원대부터 여러분 커버리지를 도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 뭐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끼어가 보세요. 중소형주로 해법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들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빠질 때는 얘네들도 이렇게 급락 나온다 이겁니다. 계속 이런 애들만 단기적인 매도하는 거는 사실 이 삼성전자 반도체 하나 들고 있는 거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들고 있는데 또 반도체 들고 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11월 7일자에도 58,000원대부터 여러분께 동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를 지분을 끌어올리고 일정 부분의 매도를 통해서 또 개인들의 투매를 끌어내고 이들은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도 운용사에 있었을 때 몇천억, 몇 조를 다루면서도 이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이 항상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95,000원 밑에서는 받아보자. 그리고 뭐죠? 셧다운 해제라는 멘트가 나오는 날에는 추가 비중 확대된 부분만큼은 덜어놓고 현금화하도록 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제가 월요일 정도에는 여러분께 추가 매수 타점을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비중의 확대에 대한 부분에 타점 시장의 파생상품 동향까지도 파악을 해서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한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시장 동향까지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정 부분 글쎄요, 100분, 200분? 이분들한테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꽉 차버리면 나중에 이 혜택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 010-2644-846입니다. 자, 이쪽으로 숫자 3번, 삼성전자의 숫자 3번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타점 여러분께 잡아드릴 거고요. 자, 반드시 문자는 확인하시잖아요. 문자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의 동향, 파생상품, 외국인들의 전략에 대한 부분도 10번 정도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이 부분은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라는 부분에서 구역은 풀어준다라는 게 분명 주가의 반등을 줄 텐데 한 번에 이 방향성으로 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전략을 구사해선 중소형주를 편입한다? 요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M&A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기억하세요? 자, 이 부분인데 잘 보게 되면 M&A 팀을 첫 신설한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내년 초대형 빅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쭉 보게 되면 8년 동안은 M&A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스피커 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근데 이 코멘트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이게 재료예요. 자, 삼성이 단행할 주요 M&A 후보군으로는 AI, 반도체, 배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게요. 반도체 사업은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죠. 자, 배터리는 삼성 SDI가 하고 있죠.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죠. AI 로봇은 누가 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올라 있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변경 상장된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닙니까? 자, 10월 삼성 SP홀딩스 인적 분할을 단행하기도 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안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신약 부분의 독보적인 R&D, M&A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게 한 줄 코멘트가 이만큼 중요한 건데, 자, 무슨 뜻이냐? 일단은 우리는 삼성전자를 이제 우리 단기적인 거래를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봐요. 우리가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SNS텍이라는 종목의 2대 주주고요. 소부장 관련주죠. 자, 보게 되면 2대 주주로 소부장 관련주를 들고 있어요. 원익IPS도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에서 1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로봇의 진심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상 신고가를 실제로 냈죠. 그죠? 이때 5% 지분 인수하고 10% 인수하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최근 젠슨랑 왔다 갔을 때 신고가를 찍었죠. 자, 그러면 지금 삼성 SDI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종목의 최대 주주는 누구죠? 자, 볼게요. 보시게 되면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1대 주주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과거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건 사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삼성에서 실제로 지금 바이오 이야기를 쓱 끄집어내면서 삼성물산에서 1대 주주,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인데 삼성바이오로스가 지금 거래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변경 상정 때문에. 아까 그 기사 내용 코멘트도요. 자, 사상 신고가를 돌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 기업 부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산업이 뭘까요?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고가 그리고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바로 이 종목 비만 치료 회사는 지금 경기 불황 시장의 이제 급락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의 주가를 보더라도 삼성의 이 이재용은 바이오의 진심인 거죠. 새로운 먹거리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ABL 바이오 보십시오. ABL. 이 앞서서 보여드린 일라일레의 선택 그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지금 사상 신고가 돌입하고 있죠. 팩트론이라는 기업은 열 몇 배 올랐죠. 25,000원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고 올릭스 그 다음 D&D 파마텍, 프로티나 모두 이렇게 시장에서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비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자, 이렇게 신고가를 돌입하면서 끊기지 않고 있다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시장은 지금 고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닌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 한 번 맞게 되면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무엇이죠? 일라일리의 공장을 인수하고 막대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고 국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무엇이죠?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삼성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부에 대한 부분도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주제는 뭐냐 다음 주에 분명 삼성전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속기에 대한 부분 구형은 풀어주겠다는 이슈로 반등을 줄 것이다. 매수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여기를 뚫어낸다 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벌써 10% 15%는 며칠 만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타점을 우리는 잡으면서 단기적인 거래를 해야 될 구간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타점은 분명 잡아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와드립니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시장 체크 꼭 들어오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근데 오늘 제가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빅딜이 이루어지던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분명 다른 업종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를 산다, 2차 전지를 산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탐방을 한번 다녀왔어요. 운용사 후배들하고.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펩트론을
2024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비만 치료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실제로 제가 처음 소개시켰던 이 펩트론이 이때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펩트론 2024년 언제부터죠? 아주 오래전부터 도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자, 보게 되면 요게 처음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요. 3월 14일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일레알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라고 해서 손절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손절은 없습니다. 손절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이게 1년 전인데 3월 14일, 2024년 3월 14일이니 얼마나 진짜 오래됐습니까? 근데 한 번에 대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없어요. 왜? 시대의 사이클을 반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 왜 이 펩트론을 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 자,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시죠. 정확한 약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그죠? 한 번에 또 이틀치 넘어가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량 분사 방식이라고 해요. 스마트 제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얘가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뭐 전 세계적으로 한 4번째 정도 된다. 자, 과거에는 어떤 기업이냐? 과거에는 당뇨병 치료제를 담당하는 기업이었다. 근데 비만 치료로 봐야 된다. 왜? 일라일루와 노보노디스크가 얘를 원할 수밖에 없다. 한 달에 한 번 주사 제형 방식. 결국 뭐냐면 우리는 메이저의 수급들이 분명 얘를 원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정확히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왼쪽에도 리가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 이름 바꾼 게 74,400원이었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펩트론은 15배 올랐고요. 말씀드렸던 리가캔바이오의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무엇이죠? 트렌드를 반영하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니 그냥 삼성전자 계속 브리핑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최근에 중소형주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저한테 이게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만 반도체 하나 들고 가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어차피 시장이 열려 있는 게 비만 치료 쪽인데 하나만 좀 선택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해서 제가 우연치 않게 이번에 좀 탐방을 다녀왔는데 자,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저보다 인생을 좀 오래 사신 선배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직장인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신용을 써서 5억을 공무원분 한 분이 SK 하이닉스를 몰빵 친 다음에 수익을 내겠다 해서 지금 엄청 손실 본 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이더라고요. 구독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보다는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보유하면서 단기 거래, 당분간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적인 자유, 조기 은퇴 가능성 종목 이거 와이프가 만들었는데 자 볼게요. 경제적인 자유, 오케이. 자 조기 은퇴 가능성. 자 지금 50대 되신 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 3년을 본다고 한다면 뭐 2, 3억 되겠죠. 근데 뭐 5천만 원에서 1억, 2억 투자. 그렇게 SK 하이닉스 몰빵 투자할 정도면 저는 이 종목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1, 2년 후의 주가는 8배, 9배 오를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투자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 3배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바로 펩타이드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부분 저도 이거 좀 가슴이 설레는 종목인데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으로만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일단 삼성전자에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여러분께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2644-8462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10%, 20% 만일에 현금이 여러분 허용한다고 한다면 편입해 보시게 되면 분명 시장의 변동성에 삼성전자는 분명 다음 주에 주가 반등은 분명히 주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변동성 구간에서 10%에서 15%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비중을 덜어놓을 때도 여러분들 제가 문자를 통해서 잡아드리겠지만 다음 주는 분명 반등 온다. 그러나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분명히 구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언제까지? 12월까지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꿋꿋하게 움직이고 있는 바로 비만 치료 관련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힘을 보면서 이재용 회장은 로봇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진심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힌트로 잡으면서 제2의 펩트론이 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하도 원하셔서 제가 이거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하는 거니까요. 오늘 제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말 동안에
그래,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단기 거래도 해보자. 그러나 만일에 포트폴리오에 내가 반도체 시간 지나면 12월 정도에는 분명 회복을 하고 신고가를 돌파하겠지만 이 기회비용을 좀 줄이고 시장의 급락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이 업종을 좀 공략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반드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랄게요. 010-2644-8462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일단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살아있는 업종, 시장이 원하는 업종,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일라일리를 원한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많이 오른 거를 더 사겠다. 더 간다에 베팅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우리 단기 거래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슈 플레이, 그죠? 자, 연준 의원이 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장난질에 시장이 미국 시장에는 지금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유동성은 있는 우리 시장에서 단기 거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힘있게 삼성전자를 큰 힘으로 세게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 외국인들이 이런 장난질하는 거에 더 이상은 이제 좀 피곤함을 느끼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단기 거래 제가 도와드릴 거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은 반드시 꼭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펩트론 제가 1년이 지났는데 한 10배는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10배 올랐죠. 저는 1년 후에 이 종목의 주가도 10배는 분명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에 두세 배이고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안규수였고요. 자, 다음 주의 주가는 어떻고요? 반등 온다. 그러나 반등 올 때 타이밍 잡아서 비중의 축소는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셧다운 해제의 반등과 이번에 가속기를 수출해 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 반등을 줄 테지만 우린 12월까지는 냉정하게 가야 된다. 전체 물량을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추가 매수하고 덜어놓고 추가 매수하고 덜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삼성, 이재용이 원하는 바로 이런 바이오 업종 시장을 이기는 투자의 종목도 분명히 편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44-8462입니다. 자, 3번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더 이상 이 외국인들에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다음 주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선물을 끝까지 매도하다가 3시 40분에 이렇게 순매수를 이어갔던 부분에서 실제로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자, 확대하면서 주식을 늘려가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면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장중에 10번 정도는 제가 문자 시황관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여러분들 이 혜택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입니다. 2644-8462 자, 3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